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. 영상 제목.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대출비가 마이너스, 통장, 카드론과 리볼빙을 쌓은 모래성 같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.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가계대출이 한 가구당 가계대출은 1억 정도 되고 전체로 봤을 시에 1900조가 된다고 합니다. 1900조. 나라의 빚이. 야, 뭘 했길래 빚이 이렇게 많을까요? 거기다가 이제 카드 리볼빙 빚은 7조랍니다. 7조. 와. 참고로 저는 빚이 없어요. 빚이 없는데 제가 능력이 좋아가 빚이 없는 게 아니라 전 빚지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했기 때문에 빚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무리한 건 벌려놓지 않았어요. 야, 근데 앞으로 빚 있는 사람도 어떡하려고 그러지? 물론 감당할 만한 빚을 진 분들은 괜찮겠죠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가계빚이 1900조란 얘기는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겠죠. 특히 우리나라의 그 1900조 중에 상당수는 부동산, 연끌이나 이제 투자로 인한 그 빚이라고 봐야 되는데 심각합니다. 심각해. 돈 나올 땐 뻔한데.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가진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. 저는 살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, 사실. 뭐 대출은 내가 뭐 집을 사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왜 뚫는 거예요? 혹시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 뚫으신 분 있습니까? 아니, 없으면 없이 살아야지. 마이너스 통장 왜 뚫어? 그리고 카드론, 리볼빙. 지금 리볼빙 연명하신 분들 많을 텐데. 아니, 능력이 없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. 없이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 참는 거야? 제가 봤을 때 카드론 해가지고 리볼빙 연명하시는 분들은 못 갚을 것 같은데, 상당수는. 신고자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무슨 배짱입니까? 빚이라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. 빚을 질 수도 있는 건데요. 이 빚을 지더라도 내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, 어떻게 갚을 건지 계산이 서고 나서 내가 이 정도 빚을 지더라도 갚을 수 있다, 극복할 수 있다,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다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? 대출을 최대한 땡기는 것만 저게 생각하고 이 대출을 어떻게 갚아나갈지, 무슨 수로 갚아나갈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은 없다는 거예요. 저러니까 빚이 많은 거예요. 최대한 많이 대출받는 것만 생각하지, 내가 이걸 갚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산에 안 서. 연글 봐봐요. 내가 저걸 갚아나갈 수 있을지 판단이 제대로 섰으면 연끌 안 했겠죠.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찬다. 5억 6억씩. 아니, 그 돈을 반도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출을 받아. 내가 앞으로 지금 직장을 얼마나 다닐지도 모르는 건데. 그래서 지금 빚지신 분들 앞으로 좀 이겨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이 모래성이 허물어지려 하거든요. 여러분 어렸을 때 모래성 만들어 보시 계십니까? 어릴 때 이제 놀이터 같은 데 보면 흙 있잖아요. 흙에다 물 묻혀가지고 이제 모래성 만들잖아. 저도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. 근데 발로 뭉개버리면 끝이잖아요. 모래성이 가장 약점이 뭐예요? 내구성이 없다는 거잖아. 그냥 바람이 확 불어도 그냥 넘어가요. 얼마나 험합니까? 어릴 때 여러분 모래성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을 막 이렇게 뭐 예쁘게 만든 뭐해? 발로 차버린다. 축구공으로 한번 정면으로 딱 맞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잖아요. 말 그대로 모래성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야. 근데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제대로 된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단지 빚을 지는 거, 대출을 받는 것만 생각을 했지 갚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 없는 분들 많아요. 사실 뭐 남 걱정하면 안 되긴 하지만
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면 답이 안 설 것 같아. 빚을 지긴 했지만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, 제가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내 능력에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. 내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못 갚죠. 못 갚으면 어떡해? 그러면 이제 뭐 신분적 불이익 받고 사는 거죠. 이걸 가지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가 벌린 거니까. 자업자득이죠. 그리고 돈 없으면 대출받을 생각하면 안 돼. 없으면 없이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.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.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데 살아야죠.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.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. 그리고 신용카드 함부로 지르신 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. 어디 겁도 없이 신용카드 막 뽑아가지고 비싼 거 막 사고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중에 해결 못하면 어떡하실 겁니까? 그냥 신분자 될 거예요? 신분자 되고 봐야지 뭐 이런 겁니까? 신분자 되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못할 텐데 자신 있어요?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. 이런 모래성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. 대출비 마이너스 카드로 리볼빙 같은 거 만들지 마. 앞으로 자빠지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.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만든 모래성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별거 없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.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20대 후반이고 서울 사는데 동네 산책하다가 차 압류 당하는 카푸어를 목격했습니다. 딱 보니까 캐피탈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손댄 것 같았죠. 제가 지금은 비록 차를 살 정도로 소득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빚 없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역 근처 포차에서 붕어빵 하나 사먹는 게 참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차는 일시불로 사서 매월 차를 유지할 능력이 될 때까지 쳐다도 안 봅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야, 차 압류당하는 카푸어요. 서울은 많이 보시겠네요. 서울은 진짜 많이 보겠네. 서울에 카푸어 많잖아. 카푸어 성지란 말이에요.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차 뺏기는 거 많이 보시겠네요. 외제차 같은 거. 예. 앞으로 차 뺏길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. 바보 아닙니까? 캐피탈을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손댔다고.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? 자동차를 살 때 돈이 없잖아.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부로 캐피탈을 사는데 자기 능력을 캐피탈을 못 내는 거야. 캐피탈을 못 내니까 돈 나올 데가 없잖아. 신용도 다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까지 손대는 거예요. 사채도 이 돈을 메꾸려고 하는 거야.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채도 갚아야 되는데 사채도 못 갚고 사채는 금리 더 세잖아요. 금리 더 세니까 빌려 받을 때만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가지 생각하지 않잖아. 그러다 보니까 사채빚도 못 갚고 캐피탈 금리도 못 하는 거야. 둘 다 못 하는 거예요. 야, 참 최악이죠, 최악. 여러분 남자분들 뭐 주변 또래들이 여자 옆에 태우고 차 몰고 다닌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. 저 중에 아마 후달린 분도 많을 거예요. 차는 멋지게 몰고 있지만 속마음은 이제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번 달 이거 내고 나면 나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지? 돈 나올 때도 없는데 차 팔아야 되나? 차도 안 팔릴 때도 요즘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? 잠도 안 올 거야 아마. 여러분 있잖아요. 뭐 행복이라는 게 뭐 남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을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봤을 때 행복은 그런 거예요. 내가 위험한 게 없는 거. 재정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한 거나 내가 대출 때문에 인생에 쪼들리는 게 없는 거.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, 여러분. 남자들 같은 경우에 차가 중요하죠. 차 갖고 싶지. 그런데 괜히 무턱대고 차를 가졌다가는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. 차가 비싸잖아요, 여러분. 차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보험료나 기름값도 비싸요. 그 누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줘야 돼.
젊은 사람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차를까지 사버리면 뭐 미래를 그냥 던지겠다는 거죠.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나이 때 차 가진 사람들이 많아. 근데 저 친구들 상황을 알잖아요, 제가. 저도 저 나이 때 돼본 적이 있으니까. 저 나이 때 돈이 없거든. 돈도 많이 벌리지도 않고 취업도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차를 덜컥 뽑아요. 그럼 뭐겠습니까? 다 대출받아 차를 뽑은 거죠. 겁도 없이 캐피탈 대출을 껴가지고. 그 가운데 과연 저 차를 과연 이제 자기가 능력으로 유지하면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,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좀 힘들 것 같은데 올해부터 많이 차를 뺏기지 않을까. 문제는 그런 거죠. 차를 압류당해도 압류당해서 경매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차를 고가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지금 자동차 이제 경매장 같은 데 가도 낙찰이 잘 안 된대요. 경매장 오는 사람도 없고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 헐값이 돼요. 헐값에 낙찰받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메꿉니까? 캐피탈하고 사채까지. 아, 끔찍하다. 여러분 있잖아요. 뭐 없이 사는 게 뭐 불행한 게 아닙니다. 좀 쪼들리게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야. 차에 저렇게 되는 것보다 나아요. 괜히 객기 부리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인생 저다 잡히는 것보다 낫습니다. 젊을 때 뭐 힘들게 살 수 있는 거죠.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. 젊었을 때 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무리하다가 나이 먹어서 비참하게 살면 어떡하실 겁니까?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. 난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많이 뽑았는지 좀 이상해. 사실 대한민국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. 특히 서울 같은 차가 필요 없잖아요. 그리고 저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 과연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이번 달 차 납부금은 제대로 내고 있을까? 이 생각이 들어요, 진짜로. 무조건 차를 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. 그래서 아마 카푸브 노래부터 아마 캐피탈 사채에도 손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사채 손댔다는 거는 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. 사채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건데. 올해부터 아마 신부자 되는 사람도 많겠네요. 카드론 때문에 신부자 되거나 카푸어 때문에 신부자 되거나. 젊은 친구 신부자 되면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아보세요.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. 신분이 박탈당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차 같은 거 안 누려도 돼. 비싼 거 없어도 돼요.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도록 합시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